맞는 말이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기억과 시력에 집중했었다. 이 진의 원리는 사람의 오감에 착각을 일으켜서 혼란을 주게 설계되어 있어요. 청룡이 수아를 보며 말했다. 자, 이제 이 진의 위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미송문도가 합창하듯이 대답했다. 어느새 그들의 마음은 공포와 무력감에서 벗어나 희망으로 찰랑거리고 있었다. 이렇게 한동안 침입자들의 진을 뺀 다음 진을 변화시켜 출구를 만들어줄 겁니다. 한 줄로 길게 늘어설 수밖에 없는 공간을 만들어 유도하는 거죠. 아, 그럼 거기 매복했다가 기습하기 좋겠네요. 역시 아소였다. 머리가 좋지 않으면 유쾌한 4차원이 될 수 없다. 길게 늘어서면 측면이 기습에 취약해진다. 맞아요. 거기다가 이쪽은 침입자들을 볼 수 있고 침입자들은 이쪽이 보이지 않아요. 이쪽은 진의 밖에 있고 그들은 진 안에 있으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럼 누워서 담가 먹기보다 쉽잖아요. 이것들 어서 와라. 아주 혼주를 내줄 테다. 아소가 주먹을 쥐면서 당차게 말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혹시 짐작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길을 따라서 매복, 기습하거나 함정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장로 중 한 명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역시 장로님이시네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장로님 말씀에 따라서 매복 기습의 좋은 위치와 함정 위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청룡은 이런저런 일을 자신의 독단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추진해 나갔다. 청룡은 골목대장이었다. 한때는 요양현 골목을 평정한 골목 황제였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화합과 협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청룡은 길을 따라서 매복 위치, 기습 요령 등을 간단하게 설명해 나갔다. 그리고 함정 위치, 함정 안에 어떤 것을 설치할지 장로들과 상의하며 결정했다. 서너 시즌 동안 현천 진법 안에서 헤매다 보면 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를 노려서 먼저 활과 쇠뇌, 그리고 비수를 던져 기습을 하는 겁니다. 기습이라면서요? 기습이란 게 적들 모르게 숨었다가 칼 들고 달라드는 것만 기습이 아닙니다. 적을 방심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적의 전투 의지를 무너뜨리는 게 기습의 목적입니다. 참으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소엽의 말씀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아소의 입술이 삐죽거렸다.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 사람이 막상 전투에 임하게 되면 쉽게 이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흥분하게 되는 거죠. 일단 상황이 발생하면 지휘자의 신호에 집중해야 됩니다. 신호에 따라서 활을 쏘고 비수를 던지고 인계철선을 잡아 당기는 것이 기습의 모든 것입니다. 아셨죠? 청룡의 말을 듣고 있던 장로가 청룡의 말을 받아 확인했다. 소엽이 기습을 뭐라고 하셨느냐? 지휘자의 신호에 따라 활 쏘고 비수 던지고 인계철선 당기고입니다. 4차원 아소가 대변인으로서 시원하게 답했다. 청룡은 아소가 너무 귀여웠다. 정말 저런 동생 하나 있음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놈들은 청룡은 양난을 보면서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처리할 것입니다. 청룡은 미송문도들의 무공을 참작할 때 되도록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대부분이 건장한 남자 일반인보다 좀 나은 수준, 딱 거기까지였다. 청룡은 현천미진 전략과 더불어 자신의 사자후를 활용하는 특별훈련을 추가했다. 사자후는 현천심결의 강력한 음공으로 적들의 혼을 빼놓고 움직임을 마비시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침입자들이 함정을 지나면 그때 제가 사자후를 터뜨릴 겁니다. 사자후? 그게 뭐예요? 그건 아소의 엄마 장로가 간단히 설명해줬다. 와, 그러니까 사자같이 고함을 질러서 적을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무공이에요? 아소가 눈빛을 빛내며 물었다. 그래요. 청룡이 소녀들의 놀란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사자후는 아군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제 신호가 떨어지면 즉시 귀를 막고 땅에 엎드리십시오. 청룡은 특정 손짓과 짧은 구호를 사자후 발동 신호로 정하고 청송들에게 신속하게 반응하는 훈련을 반복시켰다.
현령놈들이 사자후에 혼이 빠져 비틀거리는 틈을 타 여러분은 즉시 일어나서 그들을 제압해야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샥. 청룡이 눈빛에 힘을 주어 말했다. 청송들은 청룡의 지도 아래 현천미진 내에서의 전투 방식, 함정 활용법, 그리고 사자후 연계 전술까지 익히며 실력을 갈고 닦았다. 눈 깜빡할 새에 2달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미송문도의 실력과 방비는 몰라보게 향상되어 갔고 미송문 곳곳에는 현천미진의 기운이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다. 교교한 달빛이 사위에 가득한 밤. 산속의 정막을 깨고 멀리서부터 음산한 기운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현령의 기습부대. 그 숫자는 예상보다 많았다. 검은 옷을 입은 현령 무사들이 어둠 속에서 빠르게 미송문을 향해 다가왔다. 기습이다. 현천미진을 최대한 발동해라. 미송문에 고요했던 산사는 현천미진이라는 거대한 진법 안에서 전장으로 변모할 준비를 마쳤다. 혈영무사들이 현천미진을 설치해둔 숲길로 접어들었고 진법 안으로 깊숙이 들어설수록 혈영무사들은 알 수 없는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다. 방향 감각이 흐트러지고 동료들과의 거리가 예상과 자꾸 어긋났다.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듯했다. 이게 뭐지 이상한데? 길이 이상하다. 아까 분명 이쪽으로 왔었던 것 같은데. 혼란은 곧 당황으로 변했고 당황은 다시 짜증과 분노로 이어졌다. 그들의 마공 기운이 주변의 현천진기와 부딪히면서 더욱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현천미진 안에 오래 머물수록 그들의 공력이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히 약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젠장, 이곳의 기운이 이상하다. 공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 현령 무사들은 당황하며 무작정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현천미진의 함정과 매복기습의 시작점이었다. 그곳에는 양난이 설치해둔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퍼, 찍, 으악. 땅이 무너지며 몇몇 혈영 무사가 날카로운 죽창 함정에 떨어졌다. 쿠르르 쿵쿵쿵. 다른 쪽에서는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져 여러 명을 덮쳤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쉬익. 신경마비독을 바른 덫에 걸린 자들은 순식간에 몸이 마비되어 쓰러졌다. 예상치 못한 함정 세례에 혈영 부대의 숫자는 순식간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혼란과 공포가 그들을 덮쳤다. 그때 현천미진의 출구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청룡의 눈빛이 번뜩였다. 지형이 좁아져 소리가 반사되기 좋아 사자후를 사용하기에 적절한 때라고 판단했다. 그는 미리 정해둔 신호를 청송들에게 보냈다. 짧은 구호와 함께 손짓을 했다. 청룡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현천미진 주변에 매복해 있던 미송문의 청송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즉시 양손으로 귀를 막고 땅에 납작 엎드렸다. 크아앙. 청룡의 입에서 사자후가 터져나왔다. 강력한 음파가 현천미진 안을 휩쓸었다. 그렇지 않아도 혼란에 빠져있던 혈영 무사들이 사자후의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크억, 컥, 악. 사자후의 엄청난 위력에 혈영 무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일부는 고막이 파열되고 정신이 혼미해져 비틀거렸고 일부는 아예 기절하여 쓰러졌다. 혼이 빠져나간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자들도 있었다. 마공을 익힌 그들에게 현천진기가 담긴 사자후는 더욱 치명적이었다. 샥! 사자후의 여파가 가라앉기 무섭게 귀를 막고 엎드려 있던 청송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벌떡 일어났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퓨퓨퓨퓨. 청송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혼이 빠져 비틀거리는 혈영 무사들에게 달려들며 마비독이 묻은 독침을 날렸다. 적이 쓰러지기 전까지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 쓰러진 자들에게 가까이 가서 최종 제압을 하는 사람들은 장로들이었다. 하지만 혈영 부대 중에는 예상치 못한 강자들도 섞여 있었다. 사자후의 충격 속에서도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는 몇몇 고수들이 있었다. 2명의 검은 옷 무사들은 사자후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며 맹렬하게 들이쳐왔다. 이런. 사자후에도 버티다니. 양난이 외쳤다.
그녀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전장을 주시하던 청룡이 현천보를 운용하여 즉시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두 명의 혈령 고수는 청룡이 무서운 속도로 들이닥치자 장로들을 향하던 공격의 방향을 돌렸다. 그들의 검과 장법에는 음침한 마공의 기운이 실려 있었다. 청룡은 이들의 검은 기운을 비껴 막으며 기의 운행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그물 같은 기파가 청룡을 떠나 두 사람에게 접근하더니 그들을 올가매기 시작했다. 흑이인 두 명은 갑자기 물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기의 간섭으로 기의 운행이 느려지자 행동이 느려졌다. 팟! 청룡의 손에서 현천지인이 터져나왔다. 무영의 손가락 기운이 혈령 고수 한 명에게 쇄도에 들어가자 흑이인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휘청거렸다. 그의 팔이 힘을 잃고 너덜거렸다. 지풍의 충격으로 어깨뼈가 부서져 버린 것이다. 무경참! 다른 혈령 고수가 틈을 놓치지 않고 혈령검법을 구사하여 검은 기운을 칼날처럼 폭사했다. 청룡의 뒷목으로 검광이 번뜩이며 파고들었다. 청룡은 몸을 틀며 현천보법 중 현천환영보를 사용했다. 그의 몸이 마치 환영처럼 여러 개로 나뉘는 듯하더니 사내의 측면으로 파고들어 손이 뻗어나갔다. 현천병력장. 그의 장심에서 천둥소리와 함께 푸른 기운이 폭발했다. 느려진 운기로 인해 흑이인은 현천보의 신속함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위기의 순간 흑이인은 온몸에 힘을 주어 호신강기를 펼쳤다. 현천병력장의 기세가 흑이인이 펼친 호신강기를 강하게 때리고 지나쳤다. 쾅! 흑이인은 충격으로 무려 10장을 날아가더니 나무줄기에 받쳐 신형이 멈추었다. 그의 입에서 크어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피가 뿜어져 나왔다. 현천지의 어깨가 부서진 한 명의 혈령 고수는 동료가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사자 후에도 버텼던 자신들이었지만 청룡이라는 존재는 차원이 다른 강자였다. 기운이다. 타닥! 현천지법 중 현천봉혈지. 그의 손가락 끝에서 푸른 기운이 뿜어져 나와 흑이인의 주요 혈도 세 군데를 찍었다. 기에, 중극, 성문, 공력패퇴. 이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미송문의 청송들과 양란은 청룡의 압도적인 무공시전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말 저게 무공이야? 와, 미송문 여인들의 눈에는 경외감이 가득했다. 청룡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부상 당하신 분 계시나요? 미송문 제1장로가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아니요. 부상자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소엽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엽. 제1장로가 허리를 숙이자 미송문도들이 하나같이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청룡도 마주 허리를 숙였다. 아닙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다 하신 겁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한 분도 부상 당하지 않고 적을 제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고하시고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엽 너무 멋지셨어요. 최고 최고. 아소와 그 일당들이 눈에서 꿀을 뿜어내며 청룡에게 다가왔다. 청룡이 옆에서 말없이 서 있는 양란을 돌아보았다. 그녀에게서 뭔가 위협적인 기파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잠깐만요. 혈령은 분명 다시 기습해 올 겁니다. 청룡이 다급히 큰 소리로 억양을 높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강한 자들을 보낼 것이 틀림없습니다. 양란이 청룡의 앞을 은근히 막아서며 말했다. 맞아요. 이번에 실패를 했으니 더 강한 자들을 보낼 겁니다. 다시 침입한다는 걸 기정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번 침입을 복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송문도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청룡은 자신이 억지로 이들을 이끌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장은 그들이 더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물음을 던졌다. 제1장로가 나섰다. 그녀의 얼굴이 수치심과 무력감으로 붉어지고 있었다. 장로가 되어서 이런 말 하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미송문의 무궁 수준과 저 자들의 무궁 수준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유사시 현천미진이 뚫리고 소엽이 그 자리에 없다면 희생이 너무 크게 날 것 같습니다. 장로로서 말하기 어려운 고백이었다. 승리로 달구어졌던 분위기가 갑자기 푹 가라앉았다. 청룡은 사실을 직시하고자 말을 꺼낸 건데 제1장로가 너무 나가버린 것이었다. 장로님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송문은 수도하는 곳이지 무력단체가 아닙니다. 청룡은 다음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생각이 안 났다. 당황한 마음에 양란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맞아요. 미송문은 무력단체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에서 보면 강한 무력이 절실하기에 장로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란이 장내를 둘러보았다. 하나같이 굳은 표정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 마세요. 여기 청룡 소엽이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셨으니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양란이 아소와 소녀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손을 귀에 대며 소리쳤다. 누가 물리친다고요? 눈치 빠른 소녀들이 번개처럼 양란의 생각을 접수하고 동조했다. 청룡, 청룡, 청룡. 아소와 그 일당 소녀들이 청룡을 연호하자 청룡이 양손으로 나뭇가지를 분지르는 동작을 취하며 말했다. 그럼요. 그 어떤 괴물들이 와도 그냥 확. 소녀들이 와 소리치며 박수를 쳤다. 장내가 다시 소녀들의 높은 목소리로 떠들썩해졌다. 전쟁은 사기가 중요하다. 청룡이 양손을 들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합니다. 장로님 말씀대로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현천미진으로 적의 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적극적인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문제는 저자들이 공격로를 분산해서 침입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청룡 소엽님, 돌다리를 어떻게 두드리면 되는 건가요? 우리 4차원 소녀 아소가 핵심을 물어왔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도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자들이 여러 길로 쳐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진을 하나 더 설치할 겁니다. 제1장로가 물었다. 현천미진 안에 또 진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1장로가 청룡의 생각을 짐작한 듯 눈이 빛났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인가요? 청룡이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네, 장로님, 맞습니다.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요? 일단 문주님의 출관을 예상해서 출관지 입구를 중앙으로 원을 그려서 반지름 20장 60m 정도로 설치할까 합니다. 아, 좋은 생각입니다. 문주님은 반드시 출관하실 겁니다. 문주가 출관하게 되면 이 위기를 단번에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로의 얼굴에 희망이 더해졌다. 진을 설치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좌중을 살피던 청룡이 말을 이어갔다.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여러 갈래에 있는 적을 물리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양란은 눈이 부심을 느꼈다. 청룡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녀를 매혹시키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얼마나 강할까? 청룡은 이번 침입자들의 무공수위를 가늠해 보았다. 첫 번째 공격자들은 자신의 칠성 공격을 받고 모두 무력화되었다. 이들보다 강한 자들이라면 10성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도 이기지 못한다면? 만약 자신이 패퇴하게 되면 여기 미송문은 형편없이 유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아소. 청룡은 부지런히 입방아를 찍고 있는 아소와 그녀의 친구들을 돌아보았다. 말도 안 된다. 내가 여기서 진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청룡이 세상에서 처음 보는 천사들이었다. 이들이 그놈들에게 유린된다는 건 죄악이었다. 청룡은 강호에 다시 나와 지금까지 살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살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다. 쓰레기들에게 자비를 베풀다가 천사들이 다친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청룡은 나무, 바위, 고절을 변형하여 현천심결에 현천한 상미리진을 설치했다. 현천한 상미리진은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 극대화시킨다. 미리진에 발을 들이게 되면 주변 풍경이 일그러지고 다른 공간이 나타난다. 각자에게 맞춰진 지옥. 눈앞에는 잊고 싶었던 순간이 펼쳐진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장면, 감당할 수 없었던 수치심에 떨었던 그때, 환상은 서서히 그의 이지를 잡아먹기 시작한다. 가장 아픈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반복된다. 벗어나려 할수록 환상은 더욱 강렬해지고 고통은 깊어진다. 현천미지는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데 적당하고, 환상미리지는 작고 협소한 장소를 방어하기 위해 고안된 환상진이었다. 미송문의 여인들은 청룡의 지휘 아래 미송문 곳곳에 방비를 재정비했다. 현천미진의 함정을 보강하고 주요 진입로에 추가적인 방어시설을 설치하고 암기투사법을 더욱 강력하고 정밀하게 갈고 닦았다. 청룡은 이번에는 현령의 기습부대가 현천미진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기 전에 진법의 초입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 자들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사정 보지 않고 십성의 전력을 써서 일거에 제거하는 것이다. 적의 핵심 전력을 꺾어버리면 나머지 잔당들은 현천미진과 함정, 그리고 청송들에게 충분히 처리될 수 있을 터였다. 이는 아군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청룡의 선택이었다. 열흘 후 두 번째 기습이 시작되기 직전, 사라락, 사라락, 사라락. 신호줄에 매달린 나뭇잎들이 3번을 마구 떨었다. 미송문도들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고 미송문도 대부분이 현천한 상미리진으로 들어갔다. 청룡이 기습자들의 기파를 감지하고 기습을 알리는 신호줄을 당긴 것이었다. 예상대로였다. 청룡의 기감에 3군데서 강렬한 기파가 감지된 것이었다. 기존 출입구, 무성한 숲, 그리고 절벽. 청룡은 기감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기파를 가장 강력하게 쏘아내는 자를 먼저 잡아야 했다. 절벽이다. 거대한 붕새처럼 절벽을 가득 채우며 다가서는 기파였다. 이놈들을 잡을 수 있으려나. 철룡은 살짝 걱정이 되었다. 한 명은 적어도 절정 중급 이상이었다. 강우에 이런 작은 문파 미송문을 공격하는데 이런 엄청난 고수를 파견하다니. 절정 수위에 들어가면 같은 절정이라도 차이가 엄청나게 된다. 절정 초입과 절정 중급, 그리고 절정 상급과 극절정 그 하나의 차이는 이류에서 인류의 차이만큼 벌어지는 것이다. 장로님들도 환상미리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청룡은 일단 전투가 벌어지면 남을 보호할 겨를이 없을 것 같았다. 청룡의 전음을 듣던 장로들이 입술을 깨물었다.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게 저를 돕는 길입니다. 통탄할 일이지만 맞는 말이었다. 혹시 아직 진에 들어가지 않은 문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 꼭 데리고 들어가 주세요. 출입구를 지켜보던 제1장로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장로님들, 분하지만 청룡소엽의 말이 맞습니다. 진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장로님, 진으로 들어가시면 진입구에 심어놓은 3그루 나무 있잖아요. 그것들을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러면 진이 발동할 겁니다.